자, 요거 7-1번 꺼내 볼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에 있는 그 작업 지시에 관련해서 작업을 하는 건데, 요 부분에 지금 여기 이렇게 흩날리고 있는 이 부분을 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쉽게 복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배웠던 거에서 패치 도구가 있죠. 근데 패치 도구는 이걸 소스로 할 것이냐 대상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내가 이걸 소스로 하겠다라고 하면 선택한 걸 가지고 없앨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상으로 해 주면 이걸 그대로 복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경계 부분은 자동으로 얘가 인지해서 자연스럽게 믹스를 해 줘요. 그래서 저는 몇 개만 넣어 볼게요. 그래서 이 경계 부분이 쪼끔 약간은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이 정도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도구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저장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 2개 꺼내 볼 건데요. 요거는 저장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거 해줄 거냐면은, 일단 먼저 여기에 있는 눈을 지울 거예요. 그러면 아까 했었던 요 패치 도구를 가지고 대상으로 체크한 상태에서 위로 올려 주면은 지금 있는 게 덮여지는데, 여기 눈 있는 부분이 혹시 믹스가 되지는 않는지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대략 됐어요. 그리고 요거는 도장 툴로도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원래 눈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요렇게 있기만 있는 것처럼 이제 보정을 했고요. 도장 툴로 작업을 할 때 두 개의 파일이 지금 떨어져 있지만, 두 개의 파일을 가지고 어 한 파일에다가 복제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일단 브러쉬의 사이즈 조정을 해 주고, 그리고 Alt 키 눌러서 찍어 주고요. 여기다가 내가 복제를 해 주면은 지금 있는 이 파일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 저장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요거 할 때는 브러쉬의 사이즈를 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브러쉬의 사이즈를 요런 부분은 좀 작게 해 주고, 그리고 줄기 있는 부분도 브러쉬의 사이즈를 좀 작게 해서, 나머지 있는 부분은 그다음부터는 좀 크게 조정해도 되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거 보고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는 게 아까 내가 처음에 찍었던 Alt 키 누르고 찍었던 부분이 기준이 돼 가지고 복제가 되는 거니깐요. 조금씩 살살 움직여서 복제를 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해 주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요거 찍을 때 나는 여기 지금 너무 좀 어 여백을 안 두고 했더니 좀 넘어갔거든요. 여러분들은 시작할 때 여기부터 찍어 주면 얘가 좀 가운데 있으면 되니까 거기도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물론 이 부분을 복제해서 옮겨올 수도 있지만, 두 개의 파일에서 한 부분을 도장 툴로 찍어서 다른 파일에 복제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파일 저장해 줄 건데 요거 좀 잘라서 저장해 줄게요. 이따가 다음 주에 보여줄 때 보니까 넓어서 간격이 좀 부족하니까 요만큼만 이미지 자르게 해 주고요. 자, 요것만 복제해서 복사해서 4번 저장해 볼게요. 자, 일단 이건 JPG로 실습 폴더에다가 인제 오늘은 12 주차니까 12로 한번 해 볼게요. 저장 누르고요. 자, 요 알 닫고,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자, 요거는 우리 복습하는 느낌으로 한번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대로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 요거 이렇게 할게요. 자, 요거는 일단 이거의 이미지 크기가 1465 거든요. 그러면 캔버스 크기를
상대치를 두고 자 이 부분을 기준으로 1, 4, 6, 5 더 늘려서 페이지를 확장해 볼게요. 그리고 자 이 부분은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복제를 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대로 여러분의 이상형으로 보정을 해볼 거거든요. 일단 먼저 피부 보정을 해야 되겠죠? 피부 보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배웠었던 프림 도구를 가지고 약간 뭉개는 느낌으로 해서 피부를 보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스팟 복구 브러쉬를 가지고도 피부 보정을 할 수도 있죠. 그냥 문질러만 줘도 아이고 얼룩이 지네. 얼룩이 지면 바로바로 복구를 해 줘야 돼요. 저 그냥 흐림 도구로 할게요. 아까 흐림 도구의 강도는 강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강하게 해 주면 많이 문지르지 않아도 피부가 조금 매끄럽게 보정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사실 저 흐림 도구는 픽셀 자체를 좀 깨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요런 부분은 사실 복구 브러쉬를 가지고 Alt 키 누르고 찍어서 할 수도 있죠. 복구 브러쉬 한 김에 그냥 찍어서 깨끗한 부분 이렇게 해 볼까요? 요 정도만 할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 자 내가 인제 뭐 피부나 이런 부분을 쪼금 더 매끄럽게 작업을 해 줬고요. 그리고 나서 필터에 픽셀 유동화 기능을 가지고 브러쉬의 사이즈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브러쉬가 작으면 이렇게 일그러질 수 있거든요. 컨트롤 Z. 브러쉬의 사이즈를 키워서 내가 쪼금 뭐 미의 기준은 다르긴 하지만 서양에서는 이렇게 약간 좀 각이 진 얼굴을 미인이라고도 하는데 동양에서는 안 그렇죠.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갸름한 얼굴을 굉장히 선호해서 갸름하게 한번 바꿔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만의 뭐 '내가 이런 게 더 이쁜 것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뭔가 가녀린 느낌의 이미지로 좀 보정을 해 줬고요. 요런 부분은요. 브러쉬의 사이즈를 작게 보정을 해 줘야지 이렇게 왜곡이 안 지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브러쉬의 사이즈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고 눈을 키울 때는 되게 조심해서 해 줘야 돼요. 살짝만. 괜히 잘못했다가 눈이 막 이상하게 될 수 있으니까 아주 살짝만. 근데 뭐 지금 이분이 기본적으로 미인이어 가지고 많이 보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보정을 했더니 원본과 비교해 보면 어떤 느낌인지 볼까요? 그 성형외과에서는 그 여러분 사진 이렇게 뭐 보내주면 거기 성형외과에 있는 뭐 실장들이 뭐 이렇게 막 보정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거 보면은 안 할 수가 없지. 근데 또 그렇게 나오나? 근데 이미지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처럼 많이 바꿔주죠. 그리고 연예인들 화보 보면은 다 보정이 들어가요. 그 연예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다 완벽하진 않거든요. 일단 뭐 피부에 있는 부분의 보정부터 뭐 예를 들어 전지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 뭐 다리가 약간 좀 두꺼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당연히 보정을 해 줘야 되고 뭐 나도 옛날에 디자이너로 현업에서 인제 일을 할 때 그때 조인성 사진을 받았었는데 원본 보면은 그도 그렇게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 보정을 작업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기준으로 보정을 한번 해 보세요. 다 됐으면 저장해도 되는데 저번에 약간 환상적인 이미지로 했던 거 중에 자 요 레이어를 하나 복제를 한번 해 볼게요. 컨트롤 J.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죠. 필터에서 살짝 흐림 효과를 줘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약한 흐림 효과가 들어가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레이어를 오버레이로 합성을 해 줘요. 그럼 약간 쪼금 특히 웨딩 사진에서 작업을 많이 해 주는데 약간 환상적인 느낌으로 합성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쪼금 밝기 한번 해 볼까요? 이미지의 명도 대비해서 내가 명도를 쪼끔 밝게 해 주면 좀 더 화사한 느낌으로
보정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이 해 주고 싶은 만큼 작업을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보정을 한번 해 볼게요.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 저장해서 JPG로 저장을 해 주세요. 자 요거는 시스 폴더에 12-01번으로 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해 주고요. 자 이 파일은 닫고 요거는 여러분들은 저장을 PSD도 같이 한번 해 보세요. 내가 다음 주에 확인할 때 뭐 PSD 파일에서 어떤 것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 해볼 테니깐요. 여기 나와 있는 꽃 상처 같은 경우도 여기 꽃에 요 상처 있는 부분을 여러분 지금 배웠던 걸로 다 보정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작업해 보고요. 이건 뭐 굳이 인제 많이 했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갈 거고, 요거 축제 같은 경우는 인제 책에서 뭐가 있냐면은 음 브러쉬에 보면 작업 내역 브러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원래 했던 거는 기본적인 브러쉬죠. 근데 기본적인 브러쉬 이외에 내가 뭐 색상 대체했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브러쉬랑 비슷해 보이지만 이제 이거는 어떤 작업이 진행이 됐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필터를 가지고 필터 갤러리에 약간 뭐 이런 회화 느낌으로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작업 내역 브러쉬 같은 경우는 원래 돌려주는 거예요, 원래의 이미지로. 그럼 나는 뭐 얼굴 부분만 내가 원래 돌려주겠다. 그럼 나머지만 이렇게 회화 느낌으로 되고 음 돌려졌다라고 하면은 이 밑에 있는 미술 작업 내역 브러쉬 같은 경우는 위에 옵션에 따라서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또 회화처럼 바꿔 줘요. 이게 뭐가 또 있냐면은 뭐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내가 뭐 약간의 이런 회화 느낌으로 터치를 더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 뭐 이 작업 내역 브러쉬 도구를 하는데 뭐 이거를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런 기능이 있구나.'라고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챕터 7도 인제 다 끝났고요. 인제 오늘 챕터 8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볼게요. 자 우리 카페에 들어가서 챕터 8은 67 번에 있어요. 67 번. 8 들어가서 자 요거 압축 풀고 잘라내기 해서 우리 예제 폴더에다가 인제 챕터 8을 한번 넣어 볼게요. 챕터 8은 다양한 필터에 관련한 건데요. 한번 볼게요. 8-1 번. 자 요거는 아까 했던 것처럼 필터 갤러리를 통해서 다양한 필터들을 보는 건데요. 필터 갤러리는 이제 필터가 미리 적용된 것들을 지금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어서 내가 적용하지 않아도 필터 갤러리를 통해서 미리 볼 수가 있죠. 텍스처 같은 거에 보면은 채색 유리 요런 효과들은요. 테두리가 지금 현재 나의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자격증 시험에 수시로 잘 나오는데 자격증 시험에서는 테두리가 블랙으로 되어 있다. 그럼 현재 나의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포그라운드를 전경색을 블랙으로 해 주면 아까 적용했던 이 채색 유리가 테두리가 블랙으로 나오기 때문에 고거 체크하고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넘어가고요. 요거는 잘 보세요. 자 8-2 번. 자 8-2 번은 요런 거를 우리가 왜곡된 사진이라고 얘기하는데 물고기의 눈, 어안 렌즈로 보면은 좁은 공간을 굉장히 넓어 보이게 표현해 주는데 그런 걸 주로 어디서 사용을 하느냐. 방 사이즈가 되게 작은데 뭐 자취방을 지금 구해야 돼요. 근데 너무 작지만 그 방을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안 렌즈로
약간 좀 확대된 느낌으로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거든요. 뭐 펜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사실 뭐 내가 예약했던 펜션이 되게 커 보였는데 실제로 가 보니까 되게 작다. 그런 것들도 이런 어안 렌즈를 활용을 해서 해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안 렌즈가 아닌 원래 나의 기본 사진처럼 바꿔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어댑티드 렌즈가 같은 그 응용 광각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응용 광각 툴을 설정을 해 주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제한 도구라는 게 있는데, 교정을 지금 이 사진은 뭘로 보정을 할 거냐. 나는 지금 이 어안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안으로 체크를 해 줄게요. 그 비율하고 초점 거리 이런 거 조정했는데 나는 이걸 모르잖아. 그죠? 어떤 건지. 그래서 뭘로 하느냐. 일단은 지금 내가 클릭해 가지고 라인을 먼저 끝 라인에다가 배치를 해 줘요. 그러면 이 지금 현재 라인에 맞춰서 얘가 지금 왜곡이 됐는데, 요 라인을 내가 맞추고 싶은 분에 조정을 해 줘야 돼. 그래서 이 라인을요 내려서 현재 나의 왜곡된 부분의 라인에 맞춰 줘야지만 이게 제대로 수평이나 수직 이런 라인 직선으로 펴지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일단 큰 부분에 왜곡된 부분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왜곡이 컸던 부분이니까 작업을 해 주고, 그다음 왜곡이 큰 부분이 요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근데 한 번 이렇게 왜곡을 잡아 주면은 그다음에는 얘가 거의 맞게끔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라인이 지금 잘 맞게 들어가죠. 근데 내가 만약에 '잘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요 라인을 옮겨 주면 돼요. 음. 자, 두 번째 왜곡을 잡았어요. 인제 그러면 세 번째 왜곡, 세 번째 왜곡 잡아 가지고 이제 두 개의 왜곡을 크게 잡아 주니까 길이 웬만큼 잡혀졌어요. 이제 그러면 인제 세세한 부분들, 요런 부분들이 지금 왜곡이 많이 잡혀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처음 점과 그다음 점을 연결을 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나머지 거는 인제 처음에 큰 부분을 잡아 주고 나머지 부분은 큰 부분을 한 이후에 잡아 주면 웬만큼 왜곡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왜곡이 쪼끔 안 잡혀지긴 했네. 아이고, 이거 너무 컨트롤 Z. 이 왜곡 잡는 거는 이 왜곡이 바로 안 잡혀지네. 아니 뭐야, 컨트롤 Z가 안 되네. 괜히 잡았던 부분이 다 우러져 가지고 요거는 여기까지만 해 줄게요. 다 됐으면 확인 누르고요. 뭐 이게 쪼끔 마음에는 안 들지만 지금 대략적으로 큰 왜곡은 잡아 줬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에 이렇게 지금 왜곡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좀 뚫려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크롭을 활용해서 잘라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있는 부분은 이 상태로 확인 눌러서 저장을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여러분도 꼭 해 보세요. 다음 주에 확인할게요. 자, 다른 이름 저장해서 JPG 파일로 완성 폴더에 12-2 번으로 해 줄게요. 자, 요렇게 작업해 주고요. 자, 8-3 번. 8-3 번은 우리 필터에 보면은 그 흐림 효과 중에서 렌즈 흐림이라고 있어요. 마치 카메라에서 여자친구만 포커스를 탁 맞추고 나머지는 흐리게 보여지는 것처럼, 예전에 과거에 여친 렌즈라고 했던 그런 느낌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자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만 흐림 효과를 넣어 주면 되거든요. 그럼 먼저 사람을 추출할 건데 얘가 지금 보기에도 배경하고 사람이 딱 클린하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색상이나 이런 차가 별로 크지가 않아서. 그다음 한번 해 볼게요. 가장 쉬운 게 인제 가장 쉬운 게 빠른 선택 도구니까 일단 먼저 빠른 선택 도구를 가지고
사람만 선택을 먼저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빼줘야 되겠죠. Alt 키 눌러 가지고 뺄 부분 빼주고요. Alt하고 그냥 클릭하는 걸 적절히 조정을 해서 음 보정을 한번 해 보고요. 아 그래도 안 되겠다. 네 그럴 때는 우리가 마스크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마스크는 퀵 마스크 모드로 가서 블랙과 화이트를 조정을 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브러쉬로 브러쉬로 지금 빨갛게 되는 부분이 선택 영역이니까 브러쉬로 해 주고요. 뺄 부분은 흰색으로 다시 칠해 주면 되죠.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브러쉬 활용해서 마스크로 해 주고요. 뭐 자세하게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대략적으로 한번 해 볼게요. 요거는 X 누르면 흰색과 화이트가 바뀌어져요. X 눌러서 블랙으로 나머지 부분을 해 주고요. 다시 X 눌러서 대략 요렇게 한번 해 볼게요. 지금 뭐 큰 느낌은 지금 요런 식으로 사람 선택을 먼저 해 줬거든요. 그러면 다시 마스크를 해제를 해 주고 자 저는 여자친구를 제외한 영역을 반전시켜서 인제 필터에서 흐림 효과 중에서 렌즈 흐림 효과로 해서 흐림의 반경을 '난 좀 더 크게 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마치 포커스가 맞춰진 것처럼 컨트롤 D 뭐 요런 느낌으로 마치 포커스가 사람한테 맞춰진 것처럼 응용할 수가 있는데 선택된 경계를 좀 더 잘 잡아 줘야 되겠죠? 제가 좀 약간 거치게 잡아 놨네요. 요것도 크롭할게요, 요만큼만. 자 이미지에서 자르기 해서요. 저장해 봅시다. 파일에서 다른 이름 저장. 시스 폴더에다가 12-3번 저장해 주고요. 자 요거는 다음 주에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8-4번. 자 우리가 항상 뭐 무슨 색감 보정도 그렇고 필터 적용도 그렇고 보정을 해 주고 싶은데 한 번 적용된 거는 보정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마스크 조정이라든가 마스크 필터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필터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씌워 주는 고급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고급 필터용으로 변환을 누른다라고 하면은 레이어가 편집할 수 있는 편집 레이어로 바뀌어져요. 확인 눌러주면 레이어 모양이 다르죠. 자 이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어 필터 중에서 뭐 흐림 효과에서 내가 만약에 뭐 동작 흐림 효과를 했다. 동작 흐림 효과에서 각도는 자전거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체크를 하고 음 제가 이런 속도감을 넣어 줬어요. 그럼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마스크가 한 번 더 씌워지게 돼요, 고급 필터에 대한 마스크. 그러면 내가 이 마스크 부분에 블랙으로 브러쉬 가지고 내가 제외시키고 싶은 부분을 체크를 해 주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경계가 부드러운 걸로 할게요. 제외시켜 주고 싶은 부분은 해지가 돼요,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은 뭐 제외를 시키고 자전거만 속도감을 좀 내 주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제외시키고 싶은 부분은 이 마스크 기능을 가지고 제외시킬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자전거만 속도에서 자전거만 내가 보여지고 사람은 좀 이런 속도감을 좀 내주고 싶다. 그러면 그런 부분만 이렇게 마치 제외가 된 것처럼 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마스크 필터 같은 경우는 내가 또 수시로 들어가서 보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 많이 지금 적용을 했나 싶은 것들은 다시 여기서 흰색으로 조정해 가지고 흰색으로 다시 칠해 주면은 이제 그런 부분은 다시 어 원래의 적용된 것처럼 또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마스크에 대한 기능은 뭐 되게 다양하게 계속 활용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배경은 넘어갔고 사람만 지금 제외를 시켰다. 근데 나는 또 동작 흐림을 더 넣어 주고 싶어. 수정해 주고 싶어. 그러면 이제 고급 개체 필터는 또 다시 한번 수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거리가 더 주겠다.' 음.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는 필터지만 내가 언제든 계속 수시로 보정을 해 주고 싶으면은 고급 개체로 변환해 주는 이 고급 필터로 변환을 해 주면 마스크도 활용할 수 있고요. 적용한 값도 언제든 조정해 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응용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PSD 저장해 주고요. 저는 일단 JPG로 해 볼게요. 자, JPG로 시스 폴더에 12-4번 해 주고요. 여러분들은 저장을 PS도 같이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요까지만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마무리할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주먹 있는 부분만 지금 그런 느낌을 해 주고 싶어요. 그럼 아까 같은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요런 것도 있지요. 올가미로 내가 요 부분만 손 부분만 선택을 해서 살짝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럼 패더 값을 뭐 한 10을 줬어요. 그 부분만 필터 값을 예를 들어서 흐림 효과에서 동작 흐림을 너무 숫자를 많이 주지 말고 각도는 지금 얘가 펀치가 나가는 각도로 해서 살짝 넣어 주면은 마치 지금 그 주먹 있는 부분만 속도감이 들어간 것처럼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요것도 다른 이름 저장해서 시스 폴더에 5 번까지만 할게요. 12-5 번. 자, 인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작업할 거만 체크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은 요거 해 보고요. 그다음 왜곡, 그다음에 자전거까지만 한번 해 보죠. 요것도 해 주고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요거 4개 작업을 해 주는데요. 요거는 원본 PSD 파일 보여 주고요. 요거는 여러분 기준으로 해서 '나는 이게 좀 이쁜 것 같다.' 고렇게 작업해 보고 영상 보고 요거 원근 한번 잡아 보세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안 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원근 잡는 거 한번 해 주고요. 요거는 도장 툴로 다른 파일에도 이렇게 응용할 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응용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렇게 4 개를 해 보고요. 요것도 한번 해 보세요. 여친 렌즈. 사람만 포커스 맞춰서 마치 음 포커스 맞춰서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없는 것처럼 운용해 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5 개를 다음 주에 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이름 호명했던 2 명은 저번 주에 했던 것 같이 보여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호명해서 저번 주에 했던 거 같이 보여 달라고 할게요. 자, 뭐 녹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축제 즐겁게 누리고 과제는 작업을 해 주세요.